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종합사회 강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국내 총생산의 이해, 물가와 실업, 국제거래와 환율 이렇게 나누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국내 총생산의 이해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국내 총생산의 의미와 한계를 알고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표가 필요하죠. 그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요즘 국내 총생산, 즉 GDP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이 국내 총생산, GDP 의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합 또는 부가가치의 합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조금 이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기간이라 하면 1년을 나타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즉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한 국가 영토 내에서 생산된 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것은 GDP에 포함되고, 그러나 국외에서 우리 국민이라도 국외에서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 국내 GDP에는 제외가 됩니다. 요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 내에 새로 생산된 생산물을 포함시키지 지난해 즉 이전에 생산한 재고품 등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포함시킵니다. 본인이 쓰기 위해서 생산한 것이라든지 또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등은 이 GDP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생산물을 합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즉 재료라든지 원료 등 중간 생산물은 제외하고 최종 생산물의 생산 가치만 합계하여 국내 총생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합을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합은 부가가치 합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합이라 하면은 중간 생산 단계에서 최종 생산 단계까지 각 생산 단계에서 더해지는 가치 합을 부가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합과 부가가치 합은 요 이후에 한번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의미만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국내 총생산의 의의는 국내 총생산은 각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계 국내 총생산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약 22조 9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등이 중국입니다. 약 1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3위가 일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에 있습니다. 10위입니다. 약 1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약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계산을 할 때 그 계산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GDP로 나뉩니다. 하나는 명목 GDP라는 게 있고 하나는 실질 GDP라는 게 있습니다. 명목 GDP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가격으로 단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실질 GDP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라는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계산 사례 첫 번째입니다. 자, 인도에 우리나라 전자회사가 진출해서 물건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미국의 한국인 민호라는 선수가 미국의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부산의 영국인 제임스가 이 부산에 와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 미국의 기업 M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에 포함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죠. 국내 총생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을 포함시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한국가 영토 내, 즉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M사, 미국 회사지만은 우리 서울에 있죠. 그리고 제임스가 영국인이지만은 우리 부산에서 생산활동하죠. 그래서 C와 D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고 A와 B는 국내 총생산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GNP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국민 총생산은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든 외국이든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은 포함시키는 겁니다. 외국인이 생산한 것은 제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은 단연 우리나라 한국 회사 그리고 한국인 민호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A, B가 국민 총생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즘은 국민 총생산은 잘 쓰지 않고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국내 총생산, 즉 GD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DP에 대해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국내 총생산 계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K가구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 K가구 물류센터 창고 안에 보니까 1번은 지난해 만들었던 재고품이 남아있고, 그리고 2번 창고에는 이 금년에 새로 만든 이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창고에는 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둔 원목입니다. 그리고 4번 창고에는 또 화판을 사두었습니다. 자, 이런 K가구 물류센터에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건가요? 1, 2, 3, 4 모두 포함될까요? 아니죠. 답은 2번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생산된 것이라 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새로 생산된 생산물을 포함시키지 지난해라든지 재고품 등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번 기간 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 생산한 재고품이죠. 그래서 1번은 국내 총생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최종 생산물이 합의라 그랬죠. 재료라든지 원료 등 중간 생산물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원목은 그저 1차 중간재죠. 그리고 4번은 또 2차 중간재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중간재로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인 이 가구, 그래서 금년에 만든 최종 생산품인 이 2번에 있는 창고에 있는 가구만 GDP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것.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 사례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철이는 아르바이트로 지금 커피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는 집에 와서 피곤해서 커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커피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좀 쉽죠. 1번이 됩니다. 그죠? 1번. 자,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라 했죠. 그래서 본인이 쓰기 위해 생산한 것이라든지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가사노동 등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커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시키고 바로 이 팔기 위해서 생산한 이 1번 커피가 GDP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 구별을 뚜렷이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심화학습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부와 같이 합과 같다. 아까 그랬죠, 그죠? 예, 국내 총생산의 합 또는 부와 같이 합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또 나무를 가져다가 또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사에서 이렇게 가구 만들기 쉽도록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가구사에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듭니다. 자, 현재 나무가 50만 원이고 목재사에 여기 있는 이 합판이 150만 원, 만들어낸 가구 300만 원입니다. 자, 이럴 경우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된 생산액은 뭡니까? 얼마입니까? 자, 그렇죠. 바로 최종 생산물이 합이 GDP라 했죠. 재료, 원료 등 중간 생산물은 제외하고 최종 생산물인 가구 가격만 포함하죠. 그래서 나무는 1차 중간 생산물, 그 다음에 합판은 2차 중간 생산물이고 가구가 최종 생산물이죠. 그래서 이때 GDP는 300만 원이 GDP가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 합과 같다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의 합과 같다 했습니다. 부가가치는 중간 생산 단계에서 최종 생산 단계까지 각 생산 단계에서 더해지는 가치의 합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나무를 가지고 있는 50만 원. 자,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5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를 가졌죠. 그래서 나무는 부가가치가 0원에서 50만 원에게 50만 원이 부가가치입니다. 그런데 목재사 하는 사람은 이 50만 원의 가구를 가져와서 그죠? 이 합판을 만들어서 150만 원의 어찌 합판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가치가 얼마나 더해졌어요? 그렇죠.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됐으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더해졌죠. 부가가치는 더해지는 가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K가구사에서는 이 150만 원어치 합판을 가져와서 가구를 만들었는데 가구가 300만 원어치죠.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더해졌죠? 그렇죠. 합판이 가구로 바뀌면서 150만 원이라는 가치가 더해져서 300만 원이 되졌습니까? 그래서 이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의 합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더하면은 3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GDP는 최종 생산물의 합 또는 부가가치의 합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국내 총생산은 부가가치 합과 같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자, 이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 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한답니다. 그죠? 네, 국내 총생산, 네, 국민 총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총생산이나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맞죠? 경제 규모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하면은 국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풍부하게 만들어지니까 풍요로운 물질 생활도 하죠. 그리고 물건이 잘 만들어지니까 일자리도 증가하죠. 또 일자리가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소득도 증가하겠죠. 자, 경제가 성장하면은 또 세금도 많이 걷어지겠죠. 그래서 양질의 교육과 의료 혜택 등 복지가 갖추어지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잘 먹겠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여가도 증가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죠. 그러면서 평균 수명도 연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생활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하면은 꼭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죠. 문제점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은 빈부격차가 또 심해집니다. 잘 사는 사람은 매우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은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기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이 활발 위축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뭐 우리 사람들도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죠. 좋다, 잘 되다가 또 좀 어려움이 있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잘 성장할 때도 있지만은 경제가 또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는 이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성장했다가 쇠퇴했다가 성장했다가 쇠퇴하면서 이 경제가 서서히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을 우리는 경기라고 합니다.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체크된 부분은 경제가 활발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매우 호황 상태, 활발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를 우리는 불황, 즉 경제가 위축 상태입니다. 이때는 좀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도 축소되고, 그죠? 우리의 그 소득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좀 위축되는 불황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호황이 됐다가 불황이 됐다가 이 반복하는 이 사이클을 우리는 경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GDP의 의미 뭐였죠? 그렇죠. 경제활동의 다양한 모습 중에 생산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여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경제 규모는 파악할 수 있어도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파악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자, 여러분,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합을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고, 또는 부가가치 합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했죠. 자, 이때 일정 기간은 1년이라고 했고, 새롭게는 일정 기간 내에 새로 생산된 것이고, 지난해 생산된 재고품 등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아니죠.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한다는 거죠. 즉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것은 포함하지만은 국외에서 우리 국민이 생산한 것은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 생산물이죠. 그래서 중간재 생산물은 제외하고 최종 생산물만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목재 합판 그리고 순합함을 만들었는데 이때 그 최종 생산물 즉 GDP는 최종 생산물인 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GDP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은 최종 생산물인 순합함의 가격인 생산액인 5만 원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받은 용돈 또는 본인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공짜는 이 GDP 계산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여러분들이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한계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는 파악할 수 있지만은 첫째 그 나라의 국민의 삶의 질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 하나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국내 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치만을 포함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이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받지 않은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도 그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제활동이죠. 그런데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한계가 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 삶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하고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었는지 또는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파악을 하지 그 질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국내 총생산이 가지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은 경제가 성장한다 했죠. 자, 경제가 성장하면은 우리 국민이 어떤 영향을 가지느냐? 첫째,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소득의 증가로 풍요로운 물질생활, 또 문화와 여가생활,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이고, 또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가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또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총생산의 이해 단원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몇 가지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총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GNP가 아니고 GDP라고 합니다. 그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 하면 틀립니다. 국내 총생산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국내에서 일하는 미국인 제임스 연봉은 GDP에 포함된다. 그렇죠. GDP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니까 포함이 되고 3번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뛰는 손의 연봉은 GDP에 포함된다. 틀렸죠. 그죠? 손은 국내가 아니고 영국에서 뛰고 있죠. 그래서 손의 연봉은 우리나라 국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가정에서 일하시는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된다? 아니죠. 안 되죠. 안 된다. 그 다음 5번 제과점에서 과자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밀가루 가격은 GDP에 포함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제과점에서는 과자가 최종 생산물이고 밀가루는 중간재죠. 그래서 중간재는 GDP에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6번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기업의 투자 활동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침체됐다는 것은 현재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 활동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것, 즉 불황일 때는 경제가 위축이 되어서 기업의 투자 활동도 위축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단원 물가와 실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줄 말은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자, 여러분 많은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힘든 일은 없다. 오로지 내가 힘들어할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이라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면은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